이직하면서 고민되는 거요? 네네. 배달달 계속 해야 되는 거. 선입푸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점? 안 좋을 때. 배열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를 탐색하는 게 쉽잖아요. 심사관이 2명 있으니까 2명 다 비었으니까 이렇게 쌓이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친누나게 발자 만들기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정서씨 근황이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충 말씀해주세요. 그냥 여전히 그 회사 다니고 있고 이직을 최근에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랑 같이. 그래서 뭘 시도하셨나요? 이력서를 한 30군데 정도 넣었고 서류상 합격한 데가 2군데가 있어서 면접까지 2개 봤는데 최종으로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럼 뭐 이직하면서 고민되는 거 있어요? 이직하면서 고민되는 거요? 네네. 배달달 계속 해야 되는 거. 이번에 처음으로 종이 코트를 봤어요. 원래 외부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면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어떤 값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코딩 테스트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종이 코트를 처음 봤는데 테스트를 못 본다는 거에서 탁 막혀갖고 뭘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와갖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테스트 실행 시 런타임에서 나오는 응답값들을 못 보니까 좀 당황스럽다. 콘솔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뭘로 풀어야 되지라는 생각에 많이 막막했었어요. 알고리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대본 없어요. 네 알아서 말씀하세요. 경험치? 경험치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더 다른 걸로 많이 풀어봤더라면 이라는 생각? 결국 다양한 유형과 개념들을 손쉽게 익힐 수 있을 만한 방법이 네.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의 다양한 유형을 겪어보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프로그래머스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그냥 풀고 답안을 보고 혼자 찾아내는 그런 게 어려웠었는데 얘가 이번에 강의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자막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설명이 한 문제당 엄청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도 이해를 하면서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시한 알고리즘 강의가 있는데 그 알고리즘 강의의 편집과 검수를 누나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하신 것 같나요? 그래도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걸 기념으로 또 한번 직접 얼마나 배웠는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개념이나 설명을 직접 정서 씨에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알고리즘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혹시 찬스의 기회가 있나요? 뭐 전화 찬스세요? 아니 핸드폰 찬스. 아예 안 됩니다. 챗GPT 찬스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그럼 가장 쉬운 문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자, 스택과 큐. 이건 압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스택 같은 경우는 선입 후출의 방식으로 뒤로 가기나 가장 최근에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사용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큐 같은 경우는 선입 선출로 은행이나 대기열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순서를 뽑아낼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언제 좋고 언제 안 좋나요? 예? 언제 사용하기 좋고 언제 사용하기 안 좋고? 예시를 썼잖아요. 그럼 그건 그 좋다고 예시들. 얘기할게요. 그럼 안 좋을 때는 뭐 어떨 때요? 선입 후출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점? 안 좋을 때. 이건 이때 사면 안 되겠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선입 후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되겠죠. 그리고 선입 선출 얘네는 중간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아래서부터 쫙 빼갖고 해야 돼서 그게 불편할 것 같은데. 맞아요. 자신감 있게 말을 하세요. 결국 둘 다 데이터의 탐색이 어렵다. 가장 상단에 있는 값을 빼고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과 링크드 리스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링크드 리스트는 정말 저한테 이번에 어렵더라고요. 딩코딩코님 강의에서도 제가 그 링크드인 하는데 정말 애를 썼거든요. 링크드인이요? 링크드 리스트를 하는데 정말 애를 썼거든요. 이런 편집해줄 줄 알아요? 안 해요? 네. 짜증나. 잘 몰라요 링크드 리스트. 링크 리스트. 리스트. 그거 잘 모르겠어. 각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데 그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노드를 타고 네. 넥스트에 있는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정확하게 어떨 때 쓰면 좋고 네. 이런 거를 좀 이해하기는 아주 어렵더라고요. 근데 종수 씨가 말한 지금 개념 결국에는 포인터를 통해서 네. 다음 노드를 이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 효율적인 경우들은 배열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배열의 경우에는 각 데이터를 탐색하는 게 쉽잖아요. 네. 그냥 배열 인덱스 치면은 바로 상수 시간 내에 접근이 되니까. 네. 근데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각 원소들을 조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 포인터를 하나하나 따라가야 되니까.
대신에 링크드 리스트가 장점을 가지는 경우는 언제가 있었죠? 데이터 양이 무한으로 있을 때. 그때 뭐요? 무한으로 있을 때 데이터의 네. 그 개수 제한이 없다 아닌가요? 그쵸. 지금 말한 거는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공간을 할당받지 않고 단순히 포인터를 연결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증가하는 게 되게 수월하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탐색이 어렵다는 게 단점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1화부터 말했지만 저는 말을 진짜 못합니다. 설명을 너무 어려워해요. 말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게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아무튼 매우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럼 문제 풀러 가시죠. 이거 어떻게 써? 네, 좋습니다.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 입국심사라는 문제인데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입국 심사를 기다린 사람 수가 N입니다. N명이 이렇게 앞에 줄이 서 있고 각 심사관이 걸리는 시간은 타임즈라는 배열로 주어져요. 그 말인즉슨 7하고 10 이렇게 타임즈가 적혀져 있으면 두 명의 심사관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놈은 7분 걸리고 한 놈은 10분 걸린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입출력의 예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심사관이 두 명 있으니까 두 명 다 비었으니까 이렇게 쌓이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심사관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7분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받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은 10분이 되면 새로 받고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14분이 지나면 받고 얘는 20분이 되면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거겠죠. 이 문제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을 t라는 매개 변수로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t라는 값이 0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직 심사를 받기 전이란 말이죠. 심사가 전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n은 6이에요. 그리고 t가 7이 될 경우 n은 몇이 될까요? 5? 맞습니다. 왜냐면 이 맨 첫 번째 심사관이 한 명을 심사를 끝내버린 상태일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t가 10이 된다 라고 하면 n은 몇이 될까요? 4. 맞습니다. 왜냐면 두 번째 있는 심사위원이 한 명을 심사를 해서 내보냈으니까. 이렇게 해서 14가 되면 n은 3이 되고 t가 20이 되면 n은 2가 되고 t가 21이 되면 n은 1이 되고 여기서 문제는 t가 30에서 끝나는 것보다 t가 28일 때 끝나는 게 더 빠르게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심사관은 7분만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n이 0이 되는 순간은 t가 28일 때가 더 빨라요. 이 케이스는 두 번째 심사관이 봤을 때 마지막 사람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케이스는 첫 번째 심사관이 마지막 사람을 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결과값은 t가 28일 때 가장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기준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나가 지금 풀어온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푼 건지 대충 나한테 설명을 해봐. 어떻게 풀려고 한 건지. 일단 생각한 거로는 m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타임즈 감독관들의 수를 몇 명인지 확인을 해놓고 그 감독관들이 몇 명씩 배분이 되는지를 숫자로 확인해서 한 명씩 배분된 사람들의 심사 마지막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한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한테서 가장 적은 사람으로 다시 추가를 해준 다음에 가장 적은 걸 뽑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나 말은 예를 들어서 심사관이 뭐 1, 2, 3, 4, 5, 6 1분부터 6분까지 걸리는 심사관이 있다고 쳤을 때 뭐 30명이라고 하면 얘네한테 5명을 다 배분을 해주고 그리고 1번이 가장 일찍 끝날 거니까 얘한테 가장 오래 걸릴 만한 사람의 인원을 더 추가로 할당을 해준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는 많이 풀 수도 있거든. 이거를 컨슈머라고 해서 워커들을 몇 명을 둬서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느냐 뭐 이런 방법론 중 하나인데 알고리즘에서는 이 방식이 비효율적인 풀이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지금 개별 심사원들을 관점으로 누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시간이야. 무슨 소리냐면 아까 우리가 t를 기준으로 지금 몇 명이 남았지를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n이 30이고 타임즈가 1, 2, 3, 4, 5, 6이라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문제의 정답이 t가 280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280일 때 n명이 모두 심사가 다 끝난다고 쳐볼게. 이렇게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 심사위원들이 최대로 심사할 수 있는 숫자는 몇일까? t가 280인데 내가 한 명 보는데 1분 걸려. 그럼 몇 명 볼 수 있을까? 280명. 맞아. 그러면 얘네가 가능한 그 사람의 수가 280 그리고 2분 걸리는 몇일까? 140.
맞아. 그리고 얘는 280 나누기 3, 그리고 280 나누기 4, 280 나누기 5, 280 나누기 6이야. 그 말이 즉슨 우리는 시간만 정해져 있으면 얘네가 최대 몇 명을 소화시킬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어.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누나가 아까 풀려고 했던 것처럼 각각의 이 심사위원들의 관점으로 얘 봤다가 쟤 봤다가 얘 할당하거나 저 할당하거나를 신경 안 쓰고 그냥 t라는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배열, 그 times라는 배열을 한번 쫙 돌기만 하면 아 최대로 소화 가능한 게 몇 명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또 다른 힌트는 여기 있어. 제한사항에. 누나가 아까 문제를 풀 때 제한사항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서 보진 않았었거든. n의 값이 10억이야. n이 10억이란 말이야. 그리고 m을 times의 length라고 하면은 심사관 명수니까 10만이야. 그럼 딱 봤을 때 입력값이 더럽게 많아. 이거 막 n 곱하기 m 하면 무조건 터져. 왜냐? 그 보통의 프로그래밍 과제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횟수가 대략 100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터진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선 막 반복문을 돌리거나 이 n과 m을 무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절대 안 된다. 우린 반드시 m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m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시간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면 우리는 시간을 제어를 해야 되거든. 시간이라는 값은 얼마나 범위를 잡을 수 있을까? 몇부터 몇까지 범위를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아까 썼던 값들을 가져와 볼게. t라는 값은 몇부터 몇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한 명을 심사하는데 걸리는 게 1분에서 10억 분 이하래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10억 명.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 곱한 값 아닐까? 10억 명이고 10억 분 걸리니까 오 맞아. 정답. 누나가 말한 것처럼 결국 최대값 곱하기 최대값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의 범위거든. 근데 그걸 수식화해서 표현해보면 이 입력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10억이라고 한 게 결국 가장 오래 걸리는 심사 시간이거든. 타임즈의 맥스를 쓰면은 그 값을 알 수가 있어. 타임즈의 맥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게 10이 나오거든. 그 말이 즉슨 여기 두 번째로 입력된 값인 타임즈에서 가장 큰 값이야. 그럼 가장 오래 걸리는 사람이 이 6명을 모두 심사 보게 될 경우 나오는 값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의 범위야. 60분. 60분 이내에서는 무조건 심사를 다 끝낼 수 있다 라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t를 기준으로 0부터 1, 2, 3, 60까지 될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던 이 available count 있지, 요거를 앞으로 만들기 시작해 보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면 60을 기준으로 한번 available count를 지금 이 입력값의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볼래? n이 6이고 times가 7, 10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available count는 어떻게 될까? t가 60일 때. 오 맞아. 좋아. 그러면은 이 값이 대충 8점 몇이거든, 소수점? 그리고 얘는 6이잖아. 1번 심사관이랑 2번 심사관이 6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사람의 명수가 몇 명이야? 8에서 6명. 그러면 더하면? 14. 14명이지. 그러면 얘네 둘은 60분 이내에 14명을 쳐낼 수 있다는 소리야. 14명의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는 n이 6명이야. 그 말이 뜻은 60분까지 필요 없어. 60분 말고 최적의 값을 찾아야 돼. 이 최적의 값을 찾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이분 탐색이라는 개념이야. 이분 탐색은 우리가 t가 0부터 6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안에서 가장 최적의 값이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n이 6명 왔을 때 소화 가능 그리고 소화 불가능이라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지점 하에. 그럼 그 지점에 결국 우리는 최적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될 거니까 이런 이분 탐색을 통해서 우리는 범위를 좁혀 나가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뭐 더 이상 문제를 푸는 거는 유튜브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할게. 자, 이렇게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알고리즘 문제 풀어보니까 어떠셨어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들으셨잖아요. 편집을 했지 듣진 않았어. 그러면 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이나 뭐 문제풀이를 좀 더 집중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누나 기억하는 팬들이나 구독자들이 많거든? 진짜로? 누님 응원합니다. 아, 이건 왜 안 읽어주세요?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따뜻하게 말해보는 게 어떻냐고. 설명해 줄 수 있어라고 따뜻하게. 오늘은 좀 따뜻했죠? 모르겠어. 좀 상당히 지치신 것 같은데. 알고리즘 문제 하나 풀고 지금 너무 마탱이 간 거 아니에요, 정수씨? 오랜만이라. 개발 열심히 익혀서 의료 쪽 프로그램 개발자 하시면 잘하실 듯요. 악플에 기죽지 말고 묵묵히 계속 하시면 빛을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니까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이직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제 강의 홍보 한번 하시고 끝내세요. 강의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제목이 38군데 합격 비법 2024 코테 필수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게다가
무료예요. 무료 아니에요. 죄송한데. 지금 심사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아 그래요? 무료 아니에요. 무료 아니에요. 네. 얼마예요? 16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든 게 많다 보니까 아 하긴 진짜 완전 그냥 겉핥기가 아니고 아예 아주 그냥 뜯어갖고 다 핥아주고 나서 하는 거라 공부가 잘 되긴 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 리액션이 자 그리고 이것도 읽으세요. 오 수강평을 작성해주는 선착순 100분께 문제집을 준다고 하네요. 저도 주나요? 아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서 이력서 한번 갈아엎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까발려지는 거 아니야 나?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딩딩딩 코딩코